상대의 원료 법칙.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설탕세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설탕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슈는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탕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래전부터 이 설탕세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탕 먹는 건 내 자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좀 구도를 크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탕세라고 하는 건 설탕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것들이 이제 당뇨라던가 체중의 변화라던가 그 체중의 변화로 인한 성인병의 유발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런데 설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이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설탕세를 도입함으로써 설탕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자 하는 거지, 설탕에 세금을 먹여서 그걸 세금을 걷자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조금 더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같이 발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탕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소상공인분들, 특히 뭐 제과 제빵 이쪽에서도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이쪽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설탕세라고 하는 건 음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기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설탕에 세금 먹이면 소금도 먹여야지 이제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소금도 문제죠, 물론. 예, 짜고 이제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사실 설탕이 조금 더 이런 그 문제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된 음료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하지는 않지만 설탕 음료는 아이들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당뇨나 이런 질환이 있으셔서 급히 이 콜라나 또는 주기적으로 이런 당을 섭취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책도 보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식품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식품 쪽에서는 이게 그 의료계 쪽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식약처가 사실 식품과 의약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그리고 그 원료들 또는 그 완성품들을 모두 다 살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설탕과 관련된 그 의료계의 입장은 이 설탕, 당이 높은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 이걸 식품 쪽에서는 설탕 대체, 그 제로 콜라나 뭐 제로 음료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제로 음료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 이 의료계 쪽에서 더 문제를 삼고 더 좀 더 가깝게 보고 있는 건 설탕의 문제가 아니라 설탕 의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체 원료,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틸팜칼륨, 스테비오사이드, 알룰로스 뭐 이런 원료들을 썼을 때 그러면은 설탕을 안 먹었으니까 칼로리가 낮으니까 제로 칼로리라서 우리가 안전하냐,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계속 단맛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설탕의 문제가 아니라 설탕 또는 단맛을 계속 찾으려는 뇌의 구조, 뇌의 그 설탕 당 의존성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또는 이 위험을 낮추고자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탕을 세금을 먹이니 그러면 다른 원료들로 대체를 하면 그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탕 세금 문제로만 본다 그러면 설탕세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음료라고 하더라도
설탕을 투여한 제품은 설탕 세금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돼 있을 텐데 설탕세를 안 먹인 우리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은 1,000원 정도로 낮아져 있겠죠. 그러면 단맛을 찾을 수밖에 없고 칼로리가 없는 제품을 골랐을 때는 1,000원이고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1,100원이 될 테니 제조업체 측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설탕을 사용하는 원료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탕에 대한 소비와 설탕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또는 그 국민들이 설탕을 계속 찾으려는 욕구가 점점점 줄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대에서 조금 더 비싸지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당 의존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탕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구도로 지금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품의 가격이 이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러면 설탕세에 적용을 받는 제품들은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 감미료, 대체 감미당, 감미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설탕을 대체하는 원료로 스크랄로스, 스테비오사이드, 알룰로스, 자일리톨, 아스파탐, 아세트yl칼륨, 사카린 이 정도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투여하는 양이 0.2% 또는 0.02%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투여량이 상당히 적지만 요즘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브랜딩을 하듯이 여러 감미료를 혼합해서 투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 어떤 원료를 써야 되는지, 얼마큼 써야 되는지, 어떤 용법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ES 식품원료에서 질문하시고 또 테스트 하시면서 좋은 방법, 좋은 방향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탕 대체세 이슈 관련해서 식품업계에서 설탕세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원료 법칙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